구독만 해도 돈이 되는 5분 경제입니다. 일본 증시가 어제 사상 처음으로 6만 5천 선을 뚫었습니다. 대만도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미국 다우지수는 이틀 연속 역대 최고치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시각 국제 유가는 단 하루 만에 5% 넘게 폭락했습니다. 증시는 사상 최고, 유가는 폭락. 이 어울리지 않는 두 흐름을 동시에 만들어낸 단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상 타결 기대감, 국채 금리 하락,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이 한꺼번에 호재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다우지수는 0.58% 오르면서 이틀 연속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고 S&P 500 지수도 0.37% 상승하며 무려 8주 연속 주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나스닥 역시 0.19%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증시는 지금 매우 강한 흐름을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훈풍은 곧바로 아시아로 번졌습니다. 25일 아시아 증시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관측 속에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핵심 항로인데요. 그동안 중동 긴장으로 통행이 위축됐던 곳입니다. 이곳이 다시 열린다는 건 원유 공급망이 정상화된다는 뜻이고 그만큼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기대감 속에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3.04% 급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만 5천 선을 돌파했습니다. 대만 가건 지수도 2.82% 오르면서 역사적 고점을 새로 썼고 중국 상해종합지수 등 중국 증시도 0.4에서 0.5%대의 완만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25일 한국과 홍콩 증시는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로 휴장했고 미국 증시 역시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정규장과 시간 외 거래가 모두 중단된 점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랠리의 핵심 동력이 된 이슈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상 진전입니다.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가 임박했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빠르게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제 유가는 배럴당 5달러 안팎으로 급락했습니다. 다만 양측의 최종 조율과 실제 공급망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 정부의 양자 컴퓨팅 산업 파격 지원입니다. 미 상무부가 칩스법에 근거해 9개 양자 컴퓨팅 기업에 총 2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과 지분 취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차세대 컴퓨팅 기술로 평가받는 분야인데 정부가 직접 자금을 투입하고 지분까지 가져가겠다는 건 그만큼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본다는 신호입니다. 이 발표로 관련 테마에 강력한 모멘텀이 형성됐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서버와 PC 제조사들의 실적 호조입니다. 레노버가 AI 서버 수주 장호가 폭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자 델 테크놀로지와 HP 등 미국 주요 하드웨어 제조사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극대화됐습니다. 네 번째는 메가 IPO와 기업 결합 동향입니다. 스페이스X가 6월 중순 역대 최대 규모의 공모를 준비 중이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발론베이와 에퀴티 레지덴셜의 초대형 합병이 구체화되면서 업계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섹터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와 IT 섹터는 강세였습니다. 퀄컴이 실적 호조에 힘입어 11.6% 급등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델 테크놀로지는 16.79%, HP는 15% 동반 폭등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1.9% 하락했고 암은 AI 칩 수요 강세가 이어지면서 주간으로 50% 급등세를 유지했습니다. 양자와 원전 전력망 섹터는 정부 지원의 수혜를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리게티 컴퓨팅이 19.87%, D-웨이브 퀀텀이 14.22%, 인플렉션이 11.2%, 아이온큐가 8.07% 등 이틀 연속 폭등세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도 정부 지원 대상 포함과 반도체 업황 호조가 겹치면서 5.27% 상승했습니다. 빅테크와 소프트웨어 섹터는 보합이었습니다. 워크데이는 AI 기능 강화에 따른 마진 전망 상향 조정으로 5% 상승한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처브 서비스 중단 사태로 AI 코딩 경쟁에서 일시적인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부동산 섹터는 아발론베이와 에퀴티 레지덴셜의 메가 합병이 모멘텀이 됐습니다. 두 회사가 합치면 18만 가구 규모의 임대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는데 이 소식이 섹터 전반의 자금 유입을 이끌었습니다. 금융섹터 역시 국채 금리 안정화와 뉴욕 증시 전반의 랠리 속에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과 원자재 흐름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2.6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4.58%, 30년물 금리는 4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하락한 5.06% 안팎을 기록하며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국제유가는 중동평화 협상이 가시화되면서 실월물 브렌트 유가 5% 넘게 급락한 배럴당 98.12달러, WTI는 5.2% 떨어진 91.31달러를 기록하며 3주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우주와 통신 쪽에서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10.01% 급등했습니다. 미국 3대 통신사인 AT&T, 버라이즌, T모바일과의 위성 합작법인 파트너십 구축, 그리고 유월 차세대 위성 발사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종합하면 글로벌 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조짐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감에 힘입어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입니다. 특히 유가 급락에 따른 비용 절감과 실적 개선 기대감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주요국 증시의 역사적 고점 돌파를 견인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평화 협상이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 합의문의 서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이 막판에 틀어지거나 합의가 되더라도 원유 공급망이 정상화되기까지는 분명한 시차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5월 소비자 심리지수 위축 등 잔존하는 인플레이션 우려도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적인 낙관보다는 AI 서버 수요와 정부 지원 모멘텀이 확실한 실적 가시성이 높은 업종 중심의 퀄리티 선호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한마디로 따라가더라도 아무거나 따라가지 말고 실적으로 증명되는 종목만 골라 담으라는 뜻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